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힘드시죠? 안 하던 거 하시려니까 그래도 뭐 시작하기로 하셨으니까 마음 단단히 드시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험도 보통 이제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100분 동안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앉아 있는 그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좀 힘드실 건데 첫날부터. 그죠? 그래도 좀 참으세요. 네. 자, 오늘 세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걸요, 부동산의 분류해 줍니다. 5페이지에 그 중간에 자, 이 정리라고 돼 있죠?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끔 이제, 그 건물의 분류도 5년에 한 번 걸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얘가 단독주택이냐, 아니면요, 공동주택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로 이제 토지를 분류하는 걸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거의 해마다 한 문제 물어봐요. 자, 먼저 이 부동산 이제 개념이다. 분류다 해갖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우리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자, 감정평가를 줄여서 지금부터 감평해 줄게요. 다 쓰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줄여서 뭐라고요? 감평이다.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한번 분류해 봅니다. 분류할게요.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얘네들 이렇게 분류합니다. 맨 먼저 얘는 택지지역이다. 자,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걸요, 택지지역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런 우리 동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택지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농지지역은 당연히 농사짓는 땅 있죠? 이걸요, 농지지역이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이라는 것은 산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 있죠? 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요, 임지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걸 대분류한다. 크게 분류한다 해줍니다. 대분류한다. 근데 그러면 이걸 또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한 3가지 정도, 얘도 한 3가지, 얘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합니다. 먼저 택지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주로 주택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주거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상업지역이다. 그럼 이런 동네는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데 다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공업지역 이렇게 분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 같은 경우는 자, 전지지역, 답지지역 이렇게 분화합니다. 자, 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밭을 얘기합니다. 밭전자. 그 다음에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논. 알겠죠? 논.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 지역.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지지역 같은 경우는 재라는 게 뭐냐면 재료를 얘기합니다. 용은요, 사용된다. 주로 이제 재료용 나무들 같은 거 있죠? 가구용 목재 같이 품종이 우수한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는 이러한 산을요, 용재림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주로 재료용, 가구용 목재 같이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 있죠? 품종이 우수한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는 땅을요, 용재림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탄이라는 게 뭐냐면 수탄자입니다. 뭐라고요? 수탄. 그리고 신은 심을 신자입니다. 주로 이제 땔감용 나무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땅을 뭐라고요? 신탄림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분하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수익성, 돈이 될 만한 용도로 자꾸 쓰고 싶어요? 돈이 안 되는 용도로 쓰고 싶어요? 우리는 경제적 인간을 가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꾸 돈 되는 땅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이 야산 같은 거 하나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여기다 나무 심어야, 나무 심어서 팔게 되면 얘는 한 20년 이상 키워야 되죠. 20년 30년 키워야 길어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싼 돈 받고. 근데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20년 30년 기다렸다가 이거를 팔면, 자, 이게 힘들죠? 너무 기다림에 지쳐서 힘들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은 임지를 자꾸 뭘로 바꾸고 싶어요? 농지로 좀 바꾸고 싶을 겁니다. 바꿀 수 있다면. 그죠? 그럼 농지로 바꾸면 매년 수익이 생기죠? 매년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농지보다는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기다 건물 지으면 임대료 매달 돈 생기죠? 그죠? 자꾸 수익성이 높은 걸로 좀 바꿔서 이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택지 지역을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을 제한시키고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어쩌다 있을 수는 있고, 농지가 임지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농지가 뭘로 바뀐다고요? 임지로. 예컨대 아주 예전에는 거의 이제 산이라면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농사 지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 많지 않아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다 어디로 가서요? 도해지로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시골에 가시면 한 69세 정도 되신 분이 계시다. 자, 이런 분들이 요 별명이 뭐냐면, 별명이 뭐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막내 해주면 더 좋겠네요. 어쨌거나 자, 요즘에 시골에 가면은 보통 이제 60대 정도 되면 노인 측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노인정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80대 되신 분들이 막걸리 받아오라, 막걸리 받아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골에 가면 다 그 연령대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어르신들이라 농사 지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다 힘들게 농사 지어봐야 중국산 싸구려 저질 그 농작물 있죠? 요것 때문에 갖다 날르려면 힘만 든다는 얘기죠. 돈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다 여기가 밭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아니면 임지가 택지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때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요?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바뀌는 과정에 있다. 이거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을요, 이런 땅을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후보지다.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하는 걸 뭐라고요? 후보지다. 예를 들어서 임지가 택지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이거를 후보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택지라고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후보지다.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여기가 수원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오산이 있죠. 오산 다음에 좀 가다 보면 수원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다 논밭임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논밭임이었는데 여기다 곧바로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곧바로 지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택지 조성공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택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도로 같은 것도 미리 딱딱 깔아놔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부지가 남겨놔야 되고 공업부지 남겨놔야 되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 그럼 그때는 뭐라고요? 택지라고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후보지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이렇게. 자, 그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전환 중에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이행지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걸 뭐라고요? 이행지다. 엊그저께도 이거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택지 내에서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이행지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
그 답지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거를 후보지라고 해요? 이행지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답지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걸 뭐라고요? 이행지에 후보지에? 후보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지는 농지죠. 상업 지역은 택지죠.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뭐냐면 이렇게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 이것도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가 되라고요?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나요?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택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다. 농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는 걸요? 이행지고,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라고요? 후보지다.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게 5페이지에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택지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는데, 자, 택지라는 게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이렇게 이런 땅을 다 보라고, 우리 동네 이런 동네를 다 보라고요? 택지라는 겁니다. 건물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을 보라고요? 택지다. 다 이런 땅을 택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여기 철로 같은 데 있는데 철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죠.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택지보다 좀 넓은 개념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필요하겠죠. 택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땅까지 합쳐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볼게요. 요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 자, 주택으로 이용되거나 상가로 이용되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이런 땅을 아직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그 나중에 이제 공시법 있죠. 2차 과목에 이제 공시법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옛날엔 지적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이때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를 지목이 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대다. 알겠죠? 나중에 학교용지 같은 거는 지목이 학교용지 혹은 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장용지 같은 거는 장 이렇게 지목이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때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를 지목이 뭐라고요? 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엔 지적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에 관한 법 이렇게 해줄게요. 말이 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넓은 개념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용지,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공업용지 있죠?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 이런 땅까지 합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택지라 하는 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택지. 자,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고, 감정평가. 나중에 이제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법. 자, 1개의 토지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대지다. 그러니까 대지하고 택지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거 택지는 어디서 쓰는 용어라고요? 감정평가. 대지는요? 건축법. 이렇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땅이 다 뭐라고요? 택지 아닙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보니까 여기다가 철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땅 위에다는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건축할 수 없는 땅이죠. 건물 지을 수 없는 땅. 이런 땅까지 합쳐서 이거 좀 넓은 용어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좀 넓은 용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쳐서 이런 걸 다 합쳐서 자, 이 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부지.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 있죠? 그러니까 모조리 합쳐서 뭐라고요? 부지다. 어쨌거나 어떤 그 용도로 쓰고 있는 땅은 다 뭐라고요? 부지다. 알겠죠?
부지다. 정리할 수 있나요? 물론 자 농지나 임지도 일종의 농업 부지가 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택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 토지를 분류해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택지 부분을 주로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저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나지다. 이거는요 건부지다. 얘는요 뭐 공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나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 토지 위에 뭐가 없는 땅이라고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 얘는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 이걸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물보다도 넓은 개념입니다. 아까 자 각종 정착물 있죠. 육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건부지에 해당됩니다. 아까 건물 외에도 다른 뭐 육교라든가 이런 거 있죠. 다 포함해서 건축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건부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예. 노트가 잘못되어 있나요? 아, 한문을 잘못 썼네. 한문을. 자, 이게 제가 건축물이 무하고 유를 바꿔놓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뭐라고요? 건축물이 있는 땅.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틀렸지? 제가 원래는 동그라미 했다가 요번에 좀 뭐랄까요? 좀 있어 보이려고 한문을 썼더니 예. 그러니까 한문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막 쓰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함부로 썼다가 괜히 안 쓴만도 못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 건축물이 있는 땅을요? 건부지. 지금 땅에 대한 용어입니다. 땅에 대한 용어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건축물이 있는 땅을요? 건부지다.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고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나지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지라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뭐는 받는다고요?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데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그리고 자 농작물의 경작 등에도 이용되고 있지 않는 땅. 그러니까 농지나 임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주로 이제 택지 부분을 주로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이라고요? 택지 부분 중에 자 요거는 뭐 처음 공부하시는 바람에 잘 모를 수 있네요. 자 법은 크게 이제 공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과 뭐가 있어요? 사법. 공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국가가 위에 있으면서 개인들의 법률 관계 있죠. 국가가 위에 있으면서 개인들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공법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국가 기관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을요, 공법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나중에 2차 이제 과목들이 거의 다 이제 공법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같은 거 있죠. 다 뭐라고요? 공법입니다. 거의 국가가 위에 있으면서 개인들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법은요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 있죠. 약간 이해가 안 가겠네요. 그래서 자 민법이라든가 상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뭐라고요? 이거는 사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럼 개발하면 대환돼요? 안 되고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주택으로만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법상 규제는 다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안 받고 있는 땅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민법은 이제 공부할 건데 어떤 땅이 있는데 갑의 땅입니다. 갑의 땅에다가 자, 지상권을 갑이 설정해 줬다. 그 얘기는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다가 뭐라고요? 건물 같은 걸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땅에다가 건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리는 거 있죠? 이런 걸 일종의 뭐라고요?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겁니다.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갑. 제가 아까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법. 그러니까 나중에 민법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임차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근데 아직 이런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임차권 같은 게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아무런 권리도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는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깔끔한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나지라는 것은 토지 후에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없는 땅으로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데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 있죠? 너 지상권, 임차권, 전세, 그 지역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계속 공부할 겁니다. 그런 권리는 아직 설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이게 깔끔한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정리할 수 있나요? 다시 해요? 할 필요 없죠? 이런 땅을요 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대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지가 택지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죠? 건물을 주로 지을 수 있는 땅 중에서 건축물이 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대지가 그 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알겠죠? 나대기가 뭐라고요? 나지.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들어간다면 알겠나요? 대지가 택지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비어있는 땅을 뭐라고요? 나대지, 나택지, 아니면 줄여서 뭐라고요? 나지 해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지는 뭐냐? 공지는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이만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내 마음대로 100층짜리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이제 공법을 공부할 겁니다. 공법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땅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용적률 건폐율.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 바닥 면적에 어느 정도 채워서 지을 수 있나 이걸 뭐라고요? 건폐율 해주는 거고, 용적률은요 층수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냐 얘기죠. 이런 걸 용적률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을 지었더니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죠. 요만큼 지었네요. 그러면 요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공지라는 겁니다. 용적률 건폐율 등에 따라서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공지다. 우리 어떤 땅인데 집 짓고 남아있는 그 정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공지다. 정리하실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그 밑에 요거 밑에 무슨 일반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게 있죠? 그건 좀 무시하세요. 지금 당장 무시하세요. 이런 것들은 안 한 것들은 다 다음에 할 겁니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지라는 게 있고 맹지라고 있는데 이거 알아볼게요. 자, 여기 끝나면 바로 특성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도로에 딱 있는데, 도로에 이렇게 접한 면도 있지만 접하지 않은 땅도 간혹가다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눈몰 맹자 써서 맹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맹지다. 자, 사람도 눈이 안 보이면 또 맹이라고 하시죠. 이것도 도로가 안 보인다 해서 맹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맹지. 그러니까 이 맹지 상태에서는 이 건물 지어봐야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옵니다. 나간 통로가 있어야 무슨 그 허가를 내주든지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땅 소유자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땅 소유자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하는 겁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 그 한 달이면 한 달에 1년 얼마씩 돈을 주면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지역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럴 경우는 이 땅을 살 수도 있죠. 일단 사게 되면 땅 모양이 이렇게 산다면 땅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땅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기 마치 그 자루처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갖고 다니는 자루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 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디 갔어요? 요 대는 요 대자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이걸 자루 모양 대자다 집니다. 뭐라고요? 자루 모양. 그래서 자루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뭐라고요? 자루 모양 대자다. 자, 우리 이런 동네는 그거 별로 없는데 이 구도시 같은 데 보면 그 철제 대문 있어 없어요? 철제 대문 있으면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에 집 있는 거 왕왕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그런 땅을요 대지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거 되겠죠? 이런 걸요 대지다. 자, 이번에는 자, 뭐가 있냐면 밑으로 필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획지라는 게 있네요. 필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획지가 있다. 자, 그럼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필지다. 요거는 뭐예요? 획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획지. 자, 필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럼 하나의 뭐가요? 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땅을 하나 딱 갖고 있다. 이것 하나의 뭐라고요? 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이제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면적 단위 아니라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를 뭐라고요? 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를 뭐라고요? 필지다. 그러면 내가 전국에 이건 희망사항인데 내가 전국에 10필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땅을 내 소유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0개 있다는 얘기죠.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몇 사항이라고요? 희망사항. 그래서 몇 필지 갖고 있다고요? 10필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저렇게 생긴 땅을 10개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10개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필지별로 뭐가 부여된다고요? 지번. 그러니까 여기가 자, 남양주시 호평동 맞나요? 호평동 아닌가요? 호평동이라면 이게 이제 56번지, 57번지, 58번지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하나의 필지별로 뭐가 부여된다고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집이 단독주택인데 호평동 56번지다. 그러면 요게 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56번지가 뭐라고요? 내 땅이다. 그 집 밑에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필지별로 뭐가 부여된다고요? 하나의 이 지번이 부여되는 게 원칙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호평동 얼마까지 갔어요? 2000번까지 갔습니다. 얼마까지 갔다고요? 2000번까지 갔죠? 그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57번지를 갖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급해서 일부를 잘라서 팔 수 있어 없어요? 이만큼 잘라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팔려면 이거를 호평동이 몇 번까지 간 거예요? 2000번까지 갔죠? 그럼 요거를 2001번 이렇게 한다면 자, 우리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체부 아저씨라든가 택배 아저씨가 하루 종일 집 찾으러다가 볼일 다 보겠죠? 그죠? 그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붙여야 돼요? 자, 원래 요 57번지였었는데 여기다 잘라서 파는 거죠? 57-1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거를 본번, 예를 들어 부번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유권의 구분 단위별로 하나의 지분이 부여되는 걸 뭐라고요? 필지다. 정리할 수 있죠? 필지다.
자, 이번에는 획지는 그게 아닙니다. 획지는, 자, 얘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요 이제 등기법이라든가 여기서 나온 용어라면 얘는 뭐라고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인데, 자, 어떤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산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땅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진 게 일반적이죠. 근데 감정평가하는데 감정평가자가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조그만 소도로 같은 게 있다면 뚝뚝 자른 다음에 이렇게 요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들을 잘라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요? 획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평역이라면 여기가 이제 호평역 있을 거 아닙니까? 호평역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마트 가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 정도 범위 1제곱미터 얼마다 평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에서 뚝뚝 잘라놓은 걸 뭐라고요? 이거를 획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획지하고 필지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내가 호평동에 있는 땅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필지는 한 개 갖고 있는 거죠. 필지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자, 획지는 무지냐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법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빈지가 있네요. 법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빈지가 있는데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요거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알 수 있겠네요. 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집을 딱 지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땅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을 이렇게 짓게 되면 지을 수는 있어 없어요? 지을 수는 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면 코피가 나 있죠? 코피 안 나요? 코피 날 수 있죠? 맨날.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혹이 생기는 바람에 혹이 머리보다 더 클 수 있죠? 그러면 저렇게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정지 작업을, 땅을 좀 바르는 반반하게 고르는 작업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건물을 딱 지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땅 볼게요. 요 땅을 뭐라 하냐면 법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법지. 저런 이제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있죠? 그걸 법지라는데 얘는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해가 좀 안 갈 건데 나중에 지적도를 작성하는 소관청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소관청이라는데 정부기관입니다. 나중에 공시법을 공부할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땅마다 이제 소유권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도를 작성해서 이때 지적도 작성할 때 여기서 한번 딱 자릅니다. 잘라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잘라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윗집 소유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소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활용실익은 그다지 크진 않죠. 거의 없는 땅, 이런 땅을요 법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는 건물 같은 거 못 짓죠. 축대 같은 거 쌓을 수밖에 없는 땅 아닙니까?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지만 활용실익은 거의 없는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정리할 수 있죠? 근데 활용실익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는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있어요? 자,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여기 그냥 두면 대화인데요. 여기다 눈썰매 타면 되는 거죠. 눈썰매도 돈이 많이 들면 힘드니까 뭐가 가장 좋냐면 비료 포대 같은 거 있죠. 요거 딱입니다. 그래서 두툼한 거, 안 찢어진 거 있죠. 요거 타고 다니면 재밌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타고 내려갈 때까지는 재밌는데 기어 올라오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곤도라 이런 것도 설치하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잠깐, 그러니까 기쁨은 잠깐인데 고통은 얼마라고요? 좀 클 수밖에 없네요. 아닌가요? 한번 샥 내려오면 끝나잖아요. 기어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바다가 이렇게 돼 있다면 바닷물이 찰랑찰랑 밀려왔을 때
밀려왔을 수 있죠? 요거를 최고 만조 수위선이다 해줍니다. 최고 만조라는 게 물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꽉 찼는데, 자, 여태가 물이 제일 많이 올라왔을 때가 여기 아닙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지적공부 소관청이 여기서부터 이제 소유권을 갑의 소유다 이런 식으로 부여했다가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이 막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쪽에서도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자, 부산에 있는 분들이 거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운대 있죠, 해운대가 백사장이 굉장히 넓었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 굉장히 좁아졌어요.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자, 이 바닷물이 막 남극에 있는 얼음 같은 게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점점 올라가요. 그죠? 옛날에 나중에는 조그만 섬 같은 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곧바로 소유권을 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떼야 됩니다. 그래서 딱 뛴 다음에 여기서 뗄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갑의 소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지적 공부다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지적도라든가 토지 대장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지적 공부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소유권이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땅 볼게요. 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요 땅을 빈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빈지. 소유권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비어 있는데 얘는 활용실이 있어 없어요?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온 건 아니죠. 몇백 년 걸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그러니까 얘는 자, 소유권은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활용실은 있어 없어요? 아니, 바닷물 안 들어오니까 이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다 국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가로부터 허가를 맡아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죠.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거나 이런 땅을 뭐라고요? 빈지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잡다한 용어들, 소지, 선화지, 포락지, 공한지, 유휴지, 또 뭐가 있어요? 휴한지 이런 게 있죠? 먼저 소지라는 것은, 자, 이런 거를 택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라고 하죠? 택지하고 대지는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은 농지나 임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요? 소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땅이라고요? 소지. 그 다음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선화지라는 겁니다. 전봇대가 이렇게 있다면 전봇대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참새 같은 게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요. 요 밑에 여기 있는 땅을 뭐라고요? 이런 땅을 선화지 해줍니다. 알겠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선화지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화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전선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 여기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밤에 이제 주무실 거 아닙니까? 치마 입고 주무시네요. 이렇게. 주무시다가 아침마다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쭈삐쭈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고압선이 막 잡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빠서 이런 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이런 땅은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싸게 평가해야 될 수밖에 없죠. 선화지, 감가라는 게 뭐냐면 가치를 감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뭐라고요? 감액을 시키는 걸요. 감가해 줍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포락지라는 것은 뭐예요? 포락지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강이 있는데 강이 홍수가 나는 바람에 자, 만약에 그 강둑은 헐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둑은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물이 넘쳤다. 그러면 나중에 물은 빠지겠죠. 그때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논밭인데 강둑이 뭐라고요? 무너져냈다는 얘기죠. 홍수가 막 강둑을 막 헐어버릴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논밭이 뭘로 바뀌어요? 강으로 막 잠깁니다. 이거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알겠나요? 이런 땅을 뭐라고요? 포락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땅이라고요? 포락지다. 자, 그 다음에 공한지라고 있는데 도시 토지 중에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땅이 있죠. 그걸 뭐라고요? 공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호평 지역에서 저 외곽 쪽이 이제 개발된다. 그러면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자들이 땅을 뭐 이용할 목적도 없으면서 건물 지을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으면서 미리 사놓을 수 있죠. 그러다 나중에 땅 가격이 오르면 팔 목적 있는 거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공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적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땅을 뭐라고요? 공한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공한지다. 자, 그 다음에 유휴지는 공한지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얘가 도시 토지가 됐든 농촌 토지가 됐든 어쨌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유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되겠죠?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휴한지는요, 농지 등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요? 휴한지다. 그러니까 저기 그 금산 같은 데 아세요? 금산? 충청남도 금산 이런 데 가면 그 인삼 같은 거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5년근 인삼을 수확이 끝났다. 그러면 자, 수확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거의 안 자란답니다. 왜 안 자라냐면 5년 동안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쏙쏙 다 빨아먹은 거죠. 다 그러니까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니까 1, 2년 쉬게 해야 되죠. 쉬면서 이제 거름도 많이 주고 이렇게 쉬고 있는 땅을 뭐라고요? 휴한지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휴한지다. 농지 등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요? 휴한지다 해줍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람도 한 50분 동안 공부하다가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주구장창 한 5시간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일부터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50분 동안 공부하고 뭐라고요? 10분 동안 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 10분 공부하고 50분 놀고 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100% 떨어집니다. 100% 뭐라고요?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10분 공부하고 50분 뭐라고요? 놀고.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그 기분 좋은 기분으로 이제 들어와서 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공부 좀 해서 합격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삶의 질 좀 높여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좀 시간이 가면은 이제 슬슬 이제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다음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 생기듯이 여기도 이제 근데 친구들이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분들은요 잘 노는 사람 있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몰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기보다는 공부하는 사람끼리 몰리게 되면 계속 그 대화할 때도 이제 공부에 대한 대화라든가 이런 것 좀 하고 제 학기론 선생 저거 되게 어벙한데 갈수록 어벙하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자, 이제 뭐랄까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자꾸 노는 쪽으로 이제 점점 발달해 갑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노는 쪽에 처음에 이제 그 수업 끝나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식사하다가 근데 며칠 있다가 오면 자 반주나 한잔 할까 하면서 이제 소주를 또 시켜서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한 며칠 지나면 우리 낮에 하면 나이트는 좀 그렇고 노래방 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반주 먹고 그다음에 또 노래방 가서 또 맥주 시켜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우리 저녁 때 또 만나서 호박 나이트 갈까? 호박 나이트 있나요? 어디 가는 호박 나이트는 있던데 거기 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급기야는 야 우리 다음 주 학기론 빠지고서 우리 강원도나 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여름쯤 되면은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뭐라고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밑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기출 지문들입니다. 지문들 1번 볼게요. 부지라는 것은 택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했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건축 용지 외의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볼게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필지다 해주는 겁니다.
자, 토지의 건물, 그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 아까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땅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지.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아까 뭐라고요? 택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자, 표현 자체를 상호간 믿으세요? 상호간. 항상 이걸요,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 아까 후보지라고 했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밑줄세요. 내에서, 이 안에서죠. 내에서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안에서.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공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등에 따라서 건물 짓지 않고 남겨놓은 땅 있죠? 공지라는 겁니다.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아까 뭐라고요? 공지다 이런 겁니다. 자, 5번은 지금 무시해도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아까 요걸 법지라고 한다고 했죠?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뭐라고요? 법지다 해줍니다. 그다음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뭐라고요? 맹지다. 포락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잠긴 토지 있죠? 이걸 뭐라고요? 포락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깨구락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는데, 깨구락지하고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낙지는 비슷한데 깨구하고 포하고는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 자꾸 비슷한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알겠죠? 깨구락지하고 포락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자, 좀 힘드시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어차피 4월달까지 자 끝내는 걸로 하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 겁니다. 큰일 났네. 첫날부터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주소 적어놓고 가세요. 제가 가정 방문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집안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좀 확인 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근데 가정 방문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보호자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담 좀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